네이버 세력 척가라라 일시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울산지방법원 주최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KO 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ID홀딩스 피해자연합 ICC FB 피해자연합 방준호 하루인베스터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90여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 사건은 부실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배후에 법조계 정강계 배후 세력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런 수조 원대 사기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부터가 축소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22년 9월 2일 피해자들은 김판정 등을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20년 9월 24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었고 2020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김병철 검사실로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2년 12월 29일 갑자기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수사 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노골적으로 축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울산경찰서가 울산지검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수사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지 2년 만인 2024년 10월 17일 최상위 모집회 성관명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10월 18일 최상위 모집회 송관영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송관영이 유튜브에만 올린 사기 모집 설명 동영상만 해도 120개가 넘는다. 화면 초기인 2019년 12월 6일 송관영은 자신의 폐업에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다면 객관적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너무 뻔뻔한 거짓말도 올렸다. 이러한 악질 사기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모 판사는 30년간 영남을 떠나지 않는 향판으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 이 지역 유지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이 있었다. 2017년 10월 부산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음주한 상태에서 100km를 시속 21km나 초과하여 가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순차로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뺑소니를 쳤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전과가 10번이나 넘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징역 3년이라는 손방망이 처벌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형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2018년 5월 18일 이모 판사는 부산지법 항소문은 1심이 무겁다고 하면서 징역 2월 6일로 감형하였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를 죽인 자는 징역 6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너무나 형이 낮다고 국민의 비난을 빗발치자 결국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하게 되었다. 부산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죄질은 윤창호를 죽인 자보다 불량하다. 윤창호를 죽인 자는 뺑소니를 치지도 않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없었다. 최근 김호중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후 범인을 바꿔치기 한 범행으로 징역 2월 6월에 선고를 받은 사건을 보면 이모 판사가 얼마나 지역 유지에 손방망이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이모 판사는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잔인하였다. 2006년 9월 25일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 조직 중인 이모 판사는 다단계 하루급 철폐를 주 5일 근무 쟁취를 외치면서 포스코 본사 점검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경 포항건설 노조위원장에게 업무방해비 폭력 등 혐의로 징역 3월 6월에 선고하는 등 27명 노동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고 31명의 노동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는 각종 제목을 달아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불법과 헌법에서는 관대하다 못해 한편이 되어줬다. 경찰의 무차별 지방 가정에서 건설 노동자 하준구 씨는 실신하여 2006년 8월 1일 목숨을 잃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폭력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노동자도 한둘이
특별히 아니었지만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돌린 판결이었다. 이모 판사는 노골적인 불공정 재판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심평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 돈 봉투 수수 관행을 폭로해 법복을 벗은 후 부패 기득권의 카르텔에 거침없이 맞서왔다. 심평 변호사 2014년 경북대학교 재직하면서 학내 부조리를 경북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모 판사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바로 결심한 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없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모 판사는 약자에게 강포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하였다. 이런 판사가 사정으로 사기 KOK 최상이 모집된 송감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당시 송감령의 변호사는 소위 정관예우 변호사였다. 향판과 정관예우 변호사가 합작하여 송감령에 대한 영장을 생각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수조 때 악질 사기범에 대한 축소 수사와 정관예우 변호사 그리고 향판의 영장 기각은 법조계가 얼마나 싸거든이 여신을 보여준다. 2019년 9월 31일 열린 KOK 재단 행사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3차 산업혁명 포럼에도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행사에 국회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노웅래 해피런 다단계 대표의 재판 중에도 해피런 교육장을 방문하고 수사 중 재판 중에도 해피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노웅래와 KOK의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KOK 사기 사건은 법조계 장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조계 장관의 부패 세력이 KOK 사기의 병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패 세력들을 척결하고 KOK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 축소 수사를 중지하고 검경합동정보통화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범죄수위 한수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하여 송감령, 김판종, 최영규를 포함한 수천 명에 달하는 모집객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한지역 등의 공무원들을 송방하여 조사하고 공무원들이 어디가 어번제 수익을 수적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KOK 주범 김판종을 구속하라. KOK 최상 모집회 송관용을 구속하라. KOK 바람잡이 최영규를 구속하라. KOK 사기 계획자 한지욱을 송환하라. KOK 정동통화수사본부 설치하라. KOK 정관계 법조계 비어세력 척결하라. 향판과 정관예우 변호사 척결하라.